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썸머랠리 사실 말로만 들었지 뭐 그냥 있는 단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썸머랠리 강하네요. 간밤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넘게 상승하면서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는 초록불을 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 미국 주식 안 할 수가 없는 외환해라고 반문해야 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썸머랠리의 그 중심 7월 11일장 한번 저희 브리핑 뉴욕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다우는 파란색이 한 이틀 연속, 3일 연속 지속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뭐 너나 할 것 없이 1% 넘게 일제히 상승하면서 정말 강한 뉴욕 증시의 랠리를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600고지를 넘었다고 합니다. 5,633까지 왔기 때문에 뭐 5,600이 큰 의미가 없겠죠. 어쩌면 정말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던 6,000선까지도 뭐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2.6% 오늘도 상승했고요. 연일 강세 이어가면서 최근에 주춤했던 것이 언제 그랬는지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강세는 사실 이 TSMC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TSMC가 2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AI가 TSMC의 매출을 끌어당기면서 TSMC 오늘 반도체주의 랠리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역시나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시가총액 1위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도전을 이제 받는 입장이 됐었는데 애플이 단단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애플의 7거래일 연속 상승뿐만 아니라 그 전날 6월 28일에 하루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2일 동안 하루 빼고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의 랠리 이게 곧 시가총액 1위의 랠리고요. 그리고 곧 뉴욕 증시의 랠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장 배경을 만들었던 흐름들 세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는요. 역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상원에서 발언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멘트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꼽으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정치와 무관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대전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지금 시장이 심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쩌면 대선이 있는 해에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원은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면 지금 약간 조마조마한 우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은 또 민주당 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그런 거 진짜 아니니까 제발 우리는 그냥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물가만 보고 갈 테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 정치와 결부짓지 마라가 아니라 물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대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런 확신이 점점 더 생기고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밝혔거든요. 일단 내일 이제 CPI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걸 앞두고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또 둔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시장에 심어졌던 것 같고요. 이에 힘입어서 달러의 약세도 조금씩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CPI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막 환호하다 보니까 괜히 조금 약간 좀 캥기는 게 있죠. 그래서 내일은 혹시라도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어찌됐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달러도 이렇게 CPI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한번 내일자까지 CPI 발표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이 CPI 결국 물가잖아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 유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간밤에 또 오펙에서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유가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유 수요 역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또 한 차례 좀 올랐습니다. 1.2% 오른 것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지금 다시 한번 82달러, 83달러 선을 노크하고 있는 가운데 전고점 터치 이후에 내려왔다가 다시 그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펙 말대로 수요가 계속 탄탄하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요.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망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박스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일단 뭐 하단은 지지가 되겠죠. 계속 수요가 탄탄하다고 하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상단을 제약하는 재료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데요. 글로벌 경제가 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 물가의 상승률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기대와는 다르게 물가가 0.2% 오르는 것에 그쳐서 결국에는 미스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도메스틱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계속 부진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다 뭐다해서 조금씩 경기가 침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중국은 계속 내리꽂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 중국 얘기를 하자면 좀 더 구조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 구조적인 얘기가 굉장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 유가는 최근까지 계속 한 몇십여 년 동안 중국이 끌어올려 왔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제약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뭐 중국에게는 아쉬운 얘기겠지만 글로벌 경기에는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뭐 긍정적으로 내일 CPI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뭐 간단하게 삼성 갤럭시 링 이야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갤럭시 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화면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반지처럼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거에 안에 뭐 반도체도 들어있고 이게 뭐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신기하긴 한데 이게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CNBC에서 정리한 게 총 4가지입니다. 수면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운동할 때 이걸로 해주잖아요. 예, 워치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가 menstrual cycle 저 이거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월경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지만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이걸 차고 하다 보면 항상 여기만 이렇게 빼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 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과연 내가 이게 그 엄청나게 필요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찌됐든 갤럭시 링이라는 게 공개됐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링보다 더 궁금한 건 과연 AI와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이게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블 2개, 플립과 폴드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랜슬레이션 피처스, 이거 결국 통역이죠, 통역. 요거 하나 놓고 있으면 외국인들과 그냥 요걸로 이렇게 바로 직독직해 가능하다. 그리고 라이브 트랜슬레이트, 요거는 이제 통화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역이, 번역이 바로바로 된다라는 점이었고요. 서제스티드 리플라이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답장을 할지 제안을 해준다는 거죠. 너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할 거지 계속 제안들을 던져주는 사실 이런 게 근데
과연 지금이랑 크게 달라졌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진보하고 발전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은 하지만 이번에는 뭐 AI에 대해서 약간 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는 크게 나오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사진도 제가 안 넣은 게 외형도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뭐 잠시 후에 저희 계속해서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역시나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가 1% 넘게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그냥 전부 특징주예요. 전부 특징주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섹터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시한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 AI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 모멘텀이 실제로 HBM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숫자를 찍어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이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거 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TSMC가 간밤에 2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숫자를 찍어내고 있는 섹터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32%의 2분기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든 AI가 이렇게 32%의 매출 증가를 만들었을 정도로 반도체 섹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제가 밤에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폭스바겐의 브뤼셀 공장이 있는데 이 브뤼셀 공장이 수요 둔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리길래 그 아깝게 지어놨던 공장을 쉬는 것도 아니고 폐쇄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앨범알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리튬 가격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서 앨범알도 급락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는 간밤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월가의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에서도 상향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잘 뜯어보시면 골드만이 애초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가 $100대였어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26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48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내려온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ESS 시스템은 결국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가 조금 덜 팔려도 다른 쪽에서 이렇게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앨범알의 주가 오늘은 7%, 8%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석해보자면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바닥권은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ESS라는 대체재가 충분하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간단히 볼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유통 섹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월마트 AI 관련해서 이 센터를 5개나 더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 AI 관련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빠른 배송, 빠른 분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의 주가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정말 최고치 랠리 달리고 있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 코스트코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주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온 세상이 지금 뭐 AI고 온 세상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업계와 AI가 이렇게 같이 붙는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계속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조은준 캐스터의 시황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0.5원 오른 1,384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강세 보이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보인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금리를 경매에 붙이면서 매각했습니다. 구매 호조로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10년물 국채금리 매각됐는데요. 경매 결과 직전에 4.28%에서 거래된 후 4.2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전 경매에서 볼 수 있었던 최고치인 4.43%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였고요. 또 일반적으로 금리 기대치와 일치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미국 정제 활동 급증하면서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1% 넘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2024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 하루 220만 배럴로 유지하면서 원유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이 기대치 더욱더 증가시키는 모습이고요. 0.44% 오른 2,378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이 금속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이 무대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구리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리도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